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화장을 하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영상이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어쨌든 다들 그 제목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인스타 DM으로 자기의 그 머시기를 보낸 그런 도라이를 잡은 썰을 풀면서 같이 화장을 해볼게요.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화장을 잘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없이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나중에 이 영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궁금하실지도. 그러면 그때 물어보신다면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뭔가 화장하기 전에 이거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일단 거울 여기 있어서 거울 보면서 화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으면서 같이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화장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기본적인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죠? 저는 일단 이 배경은 제가 삼수를 했었는데 그 삼수를 하는 그 기간에 딱 심지어 재수생도 아니야. 삼수생 때 겪은 일입니다. 그때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스마트폰을 안 썼어요. 그래서 2G 폰을 썼어서 SNS를 거의 안 했고 그냥 정말 독서실 집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그냥 가끔 하루에 한 번이면 많이 들어가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인스타를 거의 안 했는데 오랜만에 들어간 인스타에서 그 모르는 계정으로 DM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요청하기 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봤더니 누가 봐도 가계정인 앞에 막 아무 영어 있고 뒤에 숫자 있는 그리고 팔로워 0, 팔로우 0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가계정으로 만든 걸에 연락이 와 있길래 그냥 별 생각 없이 눌렀는데 자기의 소중 부위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내면서 약간 저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막 뭐 야 너 좋아 죽겠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같지도 않은 그런 개소리를 그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성격이 그렇게 막 멘탈이 막 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바바리맨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그 사람한테 수치심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거를 보여주는 게 그 사람들만의 그런 자극이 되는 모식이라 그래서 저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야 너 진짜 어떡하냐 우리 강아지보다 작다. 저희 강아지가 수컷이거든요. 심지어 치와와예요. 어쨌든 야 너 우리 강아지보다 작다. 너 진짜 인상 어떡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있게 유쾌하게 그냥 받아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재밌는 썰 그런 거 썰 하나 생겼다 그냥 이러고 별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는데 이제 이야기가 좀 섞일 수 있는데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해서 같이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같은 학교였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체급도 작고 뭔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마이 안에다가 커터칼 드륵드륵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드륵드륵 이렇게 다니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제 아파트 집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그냥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느낌이 촉이 쎄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저희 집 층수를 안 누르고 다른 층수를 누르고 계단을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SNS는 안 하는데 카톡은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과외 선생님이랑 제가 최대생이었는데
최대 입시생이었는데 최대 입시 학원에서는 막 그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그 태블릿으로 그걸 카톡을 썼었는데 보니까 그 카톡에 그 남자애가 저랑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으로 막 연락이 와 있고 문자가 막 와 있고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집에 이제 가야 되는 그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고를 떠나서 저랑 번호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알아서 제 번호를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다는 게 좀 깜찍하고 싫잖아요. 누가 좋아. 내 사생활 뭔가 나만의 개인정보인데. 그래서 제가 너 왜 연락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내가 왜 자꾸 연락해? 이랬더니 너랑 사귀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정상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애가 아니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지랄을 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것조차 이해를 못해. 너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러고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이러고 그냥 끝내고 무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 PT를 저희 오빠 친구한테 받으러 다녔었거든요. 오빠랑 같이. 왜냐면 저희 오빠는 보디빌더를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헬스장을 다녔는데 그 이제 PT 해주는 그 오빠 친구한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막 좀 어이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오빠 친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이거 친오빠가 알고 있냐?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 이랬는데 근데 같은 헬스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PT 오빠가 너무 심각하게 제 친오빠를 불러서 너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용주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뭔가 되게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빠가 듣고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저희 오빠랑 저랑 진짜 찐 현실남매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21살인가? 20살까지 오빠랑 정말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그냥 그런 진짜 찐인데 또 그런 거 있죠. 내 동생은 나만 팰 수 있다. 약간 이런 성격이었어서 오빠가 너무 화가 나서 걔 번호를 줘라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정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막 갑자기 이제 2명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뭐 사람 2명 죽여가지고 5년 출소했다, 아니 5년 깜빵 갔다가 어제 출소를 했는데 찾아가서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또 개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오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디빌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PT 오빠는 보디빌더를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키가 190이 넘고 저희 오빠도 180 넘고 그리고 그때 오빠 친구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5명인가 4명인가 있었는데 다 키가 180대 다 그리고 몸 준비하는 오빠들인데 그런 160 좀 정도 되는 좀 체구가 작은 남자애가 와서 나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솔직히 오빠들이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 아무리 칼 들고 와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체급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빠들이 그래 와라 이랬더니 이제 쫀 거죠. 그래서 막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죽여버릴 거야. 왜 막 쌍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집에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걔가 이제 정상이 아니었고 그 학창시절에 커터칼을 들고 다녔던 애고 이러니까 지금 걔가 뭘 들고 다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가 독서실 데려다주고 약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오랜만에 또 들어간 SNS에서 그때 연락 온 앞에 영어는 똑같고 뒤에 숫자만 다르게 다른 계정을 파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똑같은 사진에 똑같은 말로. 근데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별로 안 무섭고 타격이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그 DM을 받고 나서는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그거를 나를 모르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그냥 파도 타기 해서 막 보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2번을 보냈다는 건 나를 알 수도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걔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각성을 조금 깨닫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그거에 답장을 안 하고 바로 이제 네이버에 막 찾아봤죠. 이거 잡는 방법. 근데 네이버에서 솔직히 찾기 어렵다. 왜냐면 뭐 회사가 외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못 잡는다라고 했는데 뭐 그래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저희 친오빠랑 그냥 아무것도 제가 경찰서 간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핸드폰만 들고 경찰에 찾아갔는데 경찰에서 이거 그 프린트 다 해와야 된다. 그냥 이렇게는 못한다. 이래서 다음날에 다 준비해서 갔죠. 근데 솔직히 경찰관분들이 되게 뭐랄까 저는 좀 F다 보니까 어떡해 그런 일 있으셨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터넷 조금만 뒤져도 뭐 잡을 수 있나요? 이런 글이 수두룩 빽빽인데 경찰서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막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실인가? 라는 데를 따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내가 겪었다라는 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내가 경찰서를 가는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조금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이제 가서 경찰관분들이 이제 뭐 잘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를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잡기 어렵다. 경찰관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외국 기업인데 이런 애들이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수두룩 빽빽이니까 그 모두 한 명 한 명의 개인정보를 그 경찰에 넘겨주는 게 걔네 입장에선 귀찮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듣고 너무 화가 났던 게 내가 만든 그 자기네 이 플랫폼을 쓰라고 엄청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되게 뭐랄까 책임감이 없는 회사다? 아직 SNS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분도 이거 그냥 잊고 지내셔라. 잊혀지지 않겠지만 잊고 지내셔라. 이랬죠. 솔직히 어떻게 잊겠냐마는 제가 이제 너무 바빴어가지고 근데 삼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가 한 3, 4개월 뒤에 그 경찰관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떤 땡땡땡이라는 남자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한 학년 선배였던 지금 차이 완전 심해. 한 학년 선배였던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해보고 그냥 진짜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남자였는데 걔를 아냐고 해서 그때 이제 좀 소름이 돋기 시작했죠.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뭔가 아예 이렇게 대화 안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가 그러니까 제 아는 애랑 친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SNS에서 둘이 놀았다고 스토리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선 정상인인 척을 하고 다닌 거죠. 집에서는 그렇게 음침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걔가 이제 검찰에 넘어가고 뭐 나중에 뭐 봉사받고 뭐 했다고는 하는데 심지어 나중에 제가 막 스토리 올리고 이러는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걔가 아마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제 SNS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다 차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차단해도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 얘는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그냥 솔직히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뭐 고소를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같은 학교다 보니까 동네가 같잖아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 지인 다 연결돼 있는데 내 집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내 생활 반경이 뭐인지 다 알려면 알 수 있는데 혹시나 그렇게 고소를 했다가
제가 약간 해코지 당할까봐 부모님은 그게 좀 무서우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아니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막 이러면서 화를 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고소를 안 하길 잘한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렇게 내가 피해자인 사람이 더 무서워하고 이러는 게 화가 나지만 이게 또 현실이고 막 그런 좀 또라이는 굳이 건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건 제가 이거를 막 너 신고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올렸었거든요, SNS에. 물론 다 이제 무죄가 하고. 근데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가 똑같은 연락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여자애들한테, 그 지역 주변 여자애들한테 진짜 그런 식으로 여러 명한테 그 지랄을 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사람이 어느 정도 교화는 되지만 그렇게 좀 질이 나쁜 애들은 크게 바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걔네는 그냥 본성이 악질이고 그냥 개 사이코인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저주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뭔가 저는 되게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안 다가올 수도? 아닌가?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 경찰관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범인을 잡는다고 저한테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월급을 받을 거고, 물론 그것도 저희 뭐 가족이나 제가 내는 세금으로 뭔가 일어나는 일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뭔가 받고 건별로 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을 받는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또 어떻게 잡았냐면 처음에 한번 그 공조 요청을 보냈대요. 그 인스타 회사에. 근데 걔네가 처음엔 무시를 했는데 한 번 더 보낸 거죠. 그 개인정보를 보내달라. 근데 솔직히 이런 일이 한두 개도 아니고 다 못 잡는 거, 잡기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한 번 더 그 연락을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셨다는 게. 그래서 그 경찰관분한테 엄청난 감사를 느끼면서도 플러스로 또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도 있지만 안 잡히는 범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가해자 새끼들이나 혹시나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안 잡히는 거 없어요. 무조건 잡히고 어떻게든 잡히고 그냥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장이 안 끝났는데 얘기가 끝나버려서 비슷한 유류의 얘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건 고3 때 얘기예요. 뭔가 고3 재수, 삼수 분명히 뭔가 삼재가 있었어. 나중에 사주를 보러 봤을 때 제가 그때 딱 시기가 삼재였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 물론 전 크리스찬이지만 믿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고. 어쨌든 제가 그 고3 때 다니던 독서실에서 집까지 한 25분 정도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한 12시쯤까지 공부를 하고 집을 갔는데 그 독서실 1층에, 지하 1층에는 PC방이 있고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바로 앞에 다 주택가고 그 아파트 사는 데고 거기에 진짜 애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의 동네예요. 진짜 애들 거기 진짜 많이 사는. 근데 저는 워낙에 고3 때까지는 뭔가 겁대가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진짜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운동도 했고 성격도 그러다 보니까 아씨 뭐 막 끽하면 싸우지 뭐 막 약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시쯤이면 솔직히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혼자 집을 갔어요.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에도 1층에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진짜 그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한 8명? 1층에? 그렇게 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집에 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쭉 오면 되는 거고 하나는 그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는데 저는 꼭 그 아파트 사이로 갔거든요. 왜냐면 내가 혹시나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이거 너무 귀엽잖아? 부끄러운 거 같잖아? 어쨌든 뭔가 혹시나 내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뭐 어떻게 됐다고 쳐도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범인을 잡을 때 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나쁜 일을 당할 거면 안 당하면 좋지만 CCTV가 많은 곳에서 나쁜 일을 당하면 좋잖아요. 아니 낫잖아요. 그게 훨씬.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이어서 다 이제 그 밖에다가 주차를 해놓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거기는 블랙박스도 많고 아파트니까 CCTV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저는 그쪽으로 다 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독서실을 나와서부터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데까지 뒤에서 같이 오던 남자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고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똑같은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도 그냥 저 사람도 여기 사나 보다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뭔가 갑자기 사람 촉이라는 게 되게 쎄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 저 사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쭉 하고 들어가면 나가면 되는 길인데 제가 뭔가 일부러 그 차랑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를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새끼 나 쫓아오는 거였구나 라는 게 이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서 이제 어떡하지? 이래서 막 거리를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딱 정문으로 나오면 또 저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을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편의점을 딱 들어갔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인 거예요. 뭔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범죄 그 상황에서 벗어날 확률이 많지만 정말 또라이면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 죽일 거고 뭔가 싸울 거면 성인 남자가 더 뭔가 확률적으로 그 싸움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너무 할아버지고 너무 좀 여리여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망했다 싶었지만 그 편의점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일단 여기라도 숨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계산대가 있고 그 오른쪽에 매대가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 끝에 있는 매대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새끼가 짤랑 하는 소리와 함께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 편의점으로. 저는 솔직히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매대에 서 있지만 이 건너편 이 반대쪽에 그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였는데 그 미친놈이 하나하나 제가 들어간 걸 아니까 저를 찾으려고 이 매대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딱 제가 3번째 매대까지 없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매대에 있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니까 걔가 확신에 찬 뭔가 모션으로 확신에 차서 휙 쳐다보고 저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씩 웃는 거예요. 약간 너 찾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소름이 쫙 끼치고 그때는 머리가 새하얘져서 나 이렇게 그냥 바로 앞에서 잡혀도 되니까 나 진짜 미친듯이 뛰어 도망가야겠다. 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체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구가 되게 컸거든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소리 뚱뚱했다? 그래서 나 쟤랑 달리기해서 이길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미친듯이 뛰었어요. 그냥 미친듯이 뛰어서 그냥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미친듯이 뛰었어요. 그냥 정말 미친듯이 뛰어서 집쪽으로 막 미친듯이 뛰어가다 보니까 노래방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좀 쭈그리고 이제 차 밑에 숨어 있는데 제가 휙 쳐다봤던 그게 PTSD가 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숨바꼭질 영화처럼. 그래서 제가
그 노래방이 지하 1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 내려가면 하나, 둘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제가 보일 것 같고 하나 더 칸 내려가서 거기서 막 울면서 아빠한테 또 미친놈이 나 쫓아온다고, 나 좀 빨리 데리러 오라고 막 울었어요, 전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자주 가던 노래방이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삼촌이 제 통화를 듣고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누가 쫓아오냐, 그럼 너 여기도 위험하니까 들어와서 아빠를 기다려라 하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혹시나 아빠가 올 때까지 저 옆에 있어주시고 그 차 나가는 것까지 같이 나가주셨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차를 타고 아빠가 그 혹시나 하고 그 편의점을 이제 차 타고 쭉 갔는데 그 새끼가 거기서 도시락을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새끼는 약간 그 밤에 여자 혼자 다니는 애를 약간 겁주는 거를 약간 놀이처럼 즐겼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독서실, 걔가 처음부터 따라왔던 독서실 1층에 편의점이 있었고 그렇게 아파트를 안 들어가고 그냥 쭉 오는 길이 있다 했잖아요. 그 쭉 오면은 거기도 편의점이 있었고 여기도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 처음에 있었던 도서관 1층 그 편의점이 제일 커요. 제일 큰데 굳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걔는 그냥 저를 그런 놀잇감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제가 막 태권도를 막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체계 입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솔직히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긴 해요. 제가 싸우면 져요. 어쩔 수 없어. 남자 힘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어쨌든 그때 깨달았죠. 나 못 이기고 내 몸 내가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을 겪을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또 그 DM 그 개 같은 사건을 겪었잖아요. 근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몸 내가 조심하고 내 몸 내가 지켜야 된다. 알았죠, 여러분? 말하다 보니까 화장이 끝났는데 뭔가 처음 얘기하는 거라서 말도 더듬고 버벅거리고 막 뭔가 유쾌하게 풀어낸 것 같진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처음 풀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 하나 그냥 발전하는 거 지켜보신다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조심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